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 코코코 코인 만렙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이 아주 기분 나쁜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이야 그렇다 쳐도 알트코인들은 뭐 오른 게 있다고 이렇게 쳐내리는지 참 속상한 하루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장기적인 큰 악재가 터져서 시장이 요동치는 것은 아니라서 당장 내일, 아니 당장 몇 시간 후에라도 다시 기분 좋은 상승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며 오늘 코인 시장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인만렙 채널을 운영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저도 좋아요. 똑깍! 오늘 또 저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한 과세 관련 기사가 하나 나와서 팩트 체크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오늘 나온 기사의 제목이 기재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 차질 없다. 해외 거래도 과세 가능이라고 나와서 새로운 무언가가 진행됐나 보다 싶어서 정독을 했는데요. 제가 정독하고 정리해 드릴 테니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이 기사를 읽는데 할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바이낸스 등의 해외 거래소에 코인이 있으면 이를 추적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바이낸스의 코인을 다시 원화로 바꿀 때에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가장 주된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과세 관련 구멍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이낸스에 있는 코인을 다시 원화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코인 자체를 백화점, 마트, 의류 등의 상품권을 구매 혹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편은 아니지만 해외에서처럼 주유, 편의점, 부동산, 자동차 구매 등을 할 때 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는 여전히 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경우 납세자가 직접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과세를 할 방법이 없고,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암튼 이 기사의 내용은 과세 관련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었네요. 제가 과세 관련해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 드리긴 하지만 정규 영상에서는 디테일하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과세 방식의 부족한 점과 구멍에 대해 설명을 하다 보면 자칫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세와 관련된 각종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세상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서 질문 주시면 최대한 상세하게 이런저런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시바이누 토큰 관련 소식이 하나 접수되었습니다. AMC는 시바이누 토큰을 상장할지 여부를 지난 10월 말에 설문했었고 압도적 찬성으로 시바이누 토큰의 AMC 결제는 기정사실화되었었는데요. AMC CEO인 아담 아론은 시바이누를 AMC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 옵션인 비트페이에 요청했고, 이는 60일에서 120일 정도 걸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도 시바이누는 딱히 큰 상승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오늘 장이 안 좋은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AMC가 시바이누 코인 결제를 수용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정보였기 때문에 딱히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소식에 추가로 미국 거래소인 제미니도 시바이누가 상장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시바이누의 알려진 호재는 이제 앞으로 크라켄 상장과 로빈후드 상장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언능 로빈후드 상장이나 좀 해줘서 다시 시바이누의 파멸적 상승이 시작되길 바라봐야겠습니다.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꽤 기분 나쁜 소식인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최종 서명되었습니다. 인프라법 자체는 사실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1,400조 원이나 투입되는 꽤 좋은 법안이지만, 이 인프라법의 내용 중 암호화폐 관련해서 과세 대상의 브로커의 정의를 너무 과도하게 정의해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지 않는 단순한 채굴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도 브로커로 정의될 수 있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큰 위축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1만 달러 약 1,1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가 있을 경우 15일 내로 거래 정보 등 개인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중범죄로
취급을 한다는 조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극도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서명은 했으니 이제부터는 브로커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타격의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 후보인 맷 웨스트는 인프라 법안이 아직은 발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항을 수정할 시간이 아직은 있다라고 언급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수정될 확률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은 상태라서 너무 큰 기대는 해선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악법이 시행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 역시 적잖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큰 악재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여러분, 오미세고 스냅샷은 찍으셨나요? 오미세고는 저도 8,000원대 소개해드렸던 코인인데 지금 오미세고의 가격을 보면 오미세고의 문구인 OMG, 정말 오마이갓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가격인데요. 오미세고 스냅샷을 찍으신 분들은 오는 19일 금요일에 보바 토큰을 받게 되는데요. 보바 토큰의 가격이 얼마나 될지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보바 토큰은 현재 현물은 어디에도 상장되지 않았고 선물의 경우 FTX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선물 가격은 최저 5달러에서 최고 8.1달러로 제가 영상을 정리하는 지금 기준으로는 5.5달러 정도의 가격에서 보바 토큰 선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선물과 현물은 당연히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바 토큰의 가격 역시 5,500원에서 9,000원까지 갈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할 순 없지만 현물의 가격도 이와 비슷하게만 유지된다면 여러분께서 오미세고를 통해 30% 이상 손실이 발생되었다 해도 이익을 볼 수 있게 되는 가격대인데요. 제 생각에는 시초가가 7,000원 정도까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정도 가격대는 충분히 와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미세고 홀더분들께서 보바 토큰이 생각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해 주면 오미세고도 같이 가격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는지를 많이 물으시는데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보바 토큰의 가격이 높다 해서 오미세고 가격 역시 좋은 영향을 받을 확률은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오미세고를 통해 손실을 보신 분들은 현재까지의 분위기로는 보바 토큰의 가격이 꽤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상장 찌라시도 지금 돌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기대는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대부분의 만렙이 분들의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추천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일본 기준 음봉을 낸 적이 없던 허그 역시 오늘은 12일 만에 첫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제가 영상을 편집하고 마무리 지을 때쯤에 다시 차트를 보니까 오늘도 양봉을 기록하고 있네요. 허그허그 관련 꽤 의미 있는 소식이 몇 개 있는데 이는 제가 내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